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100세를 위해 존재하는 길병원 TV의 오늘 진행을 맡은 심장혈관흉부외과의 박국양 교수입니다. 오늘은 노년기 건강, 특히 여성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폐경기 증후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폐경기 증후군 여성만의 병이 아니죠. 여성이 괴로우면 남성도 괴롭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폐경기 증후군에 대해서 정말 대가 중에 대가이시죠. 길병원 가천의대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방송 매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오늘 특별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전문가시고 오늘 오셔서 서희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같이 존경하는 교수님들 옆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아유 저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희선 교수님이 방송 강의를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또 아주 무식한 질문을 드리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선 교수님의 강의를 조금 한번 슬라이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갱년기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갱자가 고칠 갱자예요. 그래서 갱년기는 이제 의학적 용어가 맞지만 제가 부제를 사축이라고 붙였습니다만 이건 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인생의 가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추가 가을 그렇죠. 사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춘기랑 사축이랑 붙으면 집안마다 다르지만은 사춘기가 이제 넘어서 인생의 가을로 가는 그런 시기라는 저도 처음 듣는 용어인데 참 그럴듯하네요. 그래서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일단 폐경, 이게 폐자가 보시면 이렇게 그 닫힐 폐긴 한데 이게 어감이 약간 버릴 폐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의학적 용어는 폐경이 맞지만 저희가 완성하다는 의미로 완경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거는 공식 의학 용어가 아니에요. 아까 사축이도 마찬가지고 완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은 공식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여성들한테 좀 듣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어도 제가 이렇게 섞어서 쓸 거니까 참고로 새겨 들어주셔도 좋겠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기라는 표현, 이제 기간이 있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평균 이 폐경이 될 때까지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한 2.6에서 3.3년인데 칼로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생리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불규칙한 기간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생리가 없어졌네 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는 그런 트랜지션 포인트가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40세 이전에 생리가 1년 이상 안 나오면 이건 질환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노화가 좀 빨리 왔나 보다, 호르몬이 별로 몸에 안 좋대 하고 버티시면 큰 코 다치시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도 주위에서 혹시 그런 여성이 계시면 꼭 병원에 오시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경기 연령이 그게 금방 몇 달 동안에 폐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길게는 3년이 넘게도 폐경이 되는구만요. 깁니다. 그러면 월경이 있다가 없다가 뭐 이렇게 되면서 3년 맞습니다. 동안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진단할 때 보시면요. 제가 적어놨죠. 반복 측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병원에 와서 쟀는데 저희 의학적 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도 그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폐경입니다 하지만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의 중간이면 또 생리가 터질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3회 이상 시간을 두고 진단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그 폐경이 그렇게 진행되는 동안 호르몬도 그러면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건가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죠. 이렇게 변화가 사실 더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혈중 에스트로겐 레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더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제가 네 번째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42세면 굉장히 이론적으로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오시는 분 중에 생리는 한 번도 거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증상이 잠이 안 오고 땀이 나서 갱년기 클릭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말씀만 나눠도 검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생리를 잘한다는 것 자체가 갱년기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저희가 찾아보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성 호르몬이란 땡땡땡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로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이제 가임 기간 동안에 특별히 남성보다 좀 더 신이 우리를 보호하는 이제 방패막을 준 거예요. 바로 그게 여성 호르몬인데 이게 우리 몸에서 없어지는 순간에 보호막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얼마나 우리 몸을 보호하는지를 좀 보실까요? 저희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여성 호르몬에 다 반응합니다. 흔히 우리가 자궁이나 뭐 유방 같은 그런 산부인과 어떤 기관에 여성 호르몬이 관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여기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일단 기분이 뭐 우리 교수님 옆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안 그러던 우리 이렇게 조신하시던 여성들이 갑자기 이렇게 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이 아파지고요. 또 여기 써 있는 대로 온갖 근육의 이 뻣뻣함,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또 이 방광도 콜라겐 덩어리이기 때문에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기도 하고 뼈도 약해지고 뭐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갑자기 주위에 보시면 폐경이 되면서 내가 안 그랬는데 콜레스테롤이 확 뛰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기 가정의 부인들이 네네.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남편한테 많이 낼 때 네네네. 이게 성격 변화인가 이렇게 보지 말고 이 폐경기도 그렇습니다. 꼭 그게 그럼요. 아닌가 봐야 되겠네요. 우리 현명하신 남편분들이 사실 저희 외래 클리닉에 남편분이 모시고 오시는 여성분들 정말 스윗하시게 이렇게 남편분이 이렇게 관찰하시고 아무래도 가봐라 하고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지는 이게 스테로이드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스테로이드 하면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각종 질환에 사용하는데 이 호르몬들의 그런 족보를 따져보면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이런 여성 호르몬이 족보가 콜레스테롤부터 시작을 하고 이게 결국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좀 깡마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별로 호르몬이 덜 나오죠. 뭐 잘 아시는 갱년기 훅 달아오르는 증상인데 대부분의 여성에서 겪는 증상이고 데이터를 보면 10년 이상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카나리아 제가 사진을 넣었는데요. 탄강에 가면 카나리아를 광부들이 들고 들어가잖아요. 카나리아가 먼저 알고 그 산소가 부족한 걸 알듯이 이 갱년기의 홍조라는 증상은 나중에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인이다. 이런 요즘 연구가 많기 때문에 그냥 좀 덥다 말겠지가 아니라 정말 심하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꼭 병원에 오셔서 관리하실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카페인, 뭐 알코올 섭취 당연히 좋지 않겠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증상. 그러니까 일단 폐경이 되면 첫 한 2, 3년은 굉장히 더워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은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압니다. 이제 호르몬이 안 나오는 몸인가 보다 하고 이제 홍조가 이제 적응이 되니까 이제 점점 사라져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오시는 증상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방광 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광은 탄력이 있는 장기이다 보니까 이 에스트로겐 이런 수용체가 많은데 여기가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꽉 짜고 꽉 늘어난 능력이 없으니까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실수하는 요실금도 생기는 건데 포인트는 오히려 이런 증상에는 먹는 전신 호르몬보다는 국소적으로 요즘에 여기 화면에도 준비했지만 크림도 있고요. 질정이 있는데 질에 바르는 거예요. 우리 피부하고 점막은 해부학적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발라서 우리 피부에 바르는 크림처럼 질에도 이렇게 바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면 심지어는 유방암 환자조차도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유방암이 있거나 치료를 받으면 더욱더 이런 증상이 사실 심화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 국소적인 전신으로 먹는 게 아니라 질정으로 또는 이런 크림을 사용하시는 거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폐경기에서 호르몬 치료, 특히 에스트로겐 같은 걸 사용할 때 유방암이나 뭐 자궁암 이런 게 좀 늘어난다 하는 보고가 있죠. 있는데 이 에스트로겐 질정을 국소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런 염려가 줄어든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유방암이 있어도 쓰셔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우울감도 생기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단 뭐 딱히 떨어지진 않지만 정말 갱년기 우울증으로 가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고 짜증이 나면 내가 정말 성격 변화가 아니라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뇌에서 이 에스트로겐의 그런 어떤 수용체가 해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억도 깜빡거리실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기를 넘어서 장기적인, 즉 폐경 이후에 한 10년 이후부터 드러나는 증상들과 이제 질환이죠. 골다공증 너무 유명한데요. 갱년기 여성의 40%에서 골절을 겪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치매 발병률이 높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트로겐이거든요.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치매의 방패가 이제 사라진다. 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심혈관 질환도 당연히 많이 생겨서 저희가 이렇게 검진을 하다 보면요. 쭉 이렇게 주치의를 이렇게 역할을 해서 쭉 두 분 부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뵙게 되는데 네. 어느 순간에 역전이 되는 순간이 바로 갱년기예요. 네. 그래서 60이 넘어가시면 여기 그래프도 있지만 이 술, 담배 하는 우리 남편보다 60이 넘어가면 뱃살이 더 나오면서 예, 여성분이 그렇죠, 너무 억울하게도 그렇죠. 심혈관이 더 막히는 것들을 보게 네, 됩니다. 네. 교수님도 이제 심혈관질을 많이 네, 보시니까요. 맞습니다. 예,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정말 억울한 우리 주부님들이 생기고요. 네, 네. 실제 연구 결과 보면 15년이 지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제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복부 CT, 우리가 단면 촬영입니다. 색깔을 네. 빨갛게 표시한 게 내장 지방인데요. 이 내장 지방은 염증 창고로 아주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혈관의 염증과 우리 몸의 네. 전신 염증을 유발하는데, 자 보시면요, 갱년기 65세인데 중요한 게 이분은 체중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30세 비만 여성은 체중이 엄청납니다. 여기 비만이라고 적혀 있죠. 네. 체질량 지수가 31인데 보시면 이 젊은 여성은 되게 뚱뚱한데 내장 지방이 100 이하, 57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자 갱년기 여성 보시면요.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것 같은데 내장 지방이 숨어있는 뱃살이 내장 지방이 보실까요? 236. 엄청나게 엄청납니다. 많네요. 그래서 예. 겉으로 보기엔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예.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갔지만요. 예. 갱년기에는 저체중이 좋을까 안 좋을까? 교수님 어떨까요? 저도 네. 잘 모르겠는데요. 체중일수록 좋다. 뭐 이런 네. 질문은 처음 받아보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워낙 비만에 대한 어떤 네.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깡마르고 다 싶어하는 여자들의 심장병은 로망인데. 되게 저체중일수록 맞습니다. 좋죠. 호리호리하면 예. 좋은데 제가 아까 예.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성 호르몬의 원료가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이라고 예.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틴다는 속담이 있듯이 에스트로겐이 난소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성의 피하 지방에서 조금 나와요. 네. 그래서 약간 살집이 있고 이렇게 자폐해지는 살이 있으면 거기서 에스트로겐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에스트로겐이 예, 있는 알겠습니다. 분들이 좀 짜증이 오히려 덜 날 그러니까 수 중년 있어요. 여성이 뱃살이 좀 있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뱃살이 아니고 피하 지방입니다. 피하 지방. 예, 아까 본 내장 지방은 1도 도움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팔뚝 같은데 특히 이 허벅지가 좀 네. 살이 있으면 좋아서 제가 본의 아니게 여기 체중과 신장을 공개를 지금 제 신장은 아니지만 의외로 굉장히 과체중 한 57kg가 157cm면 좀 많아 뚱뚱해 보일 수 있는데 네. 이것도 갱년기에 전혀 나쁘지 않다.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갱년기 클리닉에 오시면 이렇게 설문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여기다 표시한 이유가 이런 경우가 제가 꽤 많이 뵙는데 엄청 두근거리는 거예요. 네. 두근두근한 증상 때문에 갱년기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교수님한테 찾아가셔야 되는 분이었죠. 예, 부정맥. 예, 실제로 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정맥 때문에 심장이 너무 많이 뛰면 감정적으로 되게 불안을 유발하거든요. 예. 그래서 원인이 심리적인 것 때문에 이게 심장이 빨리 뛰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심장병이 있어서 불안해지고 예,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갱년기 클리닉 오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교수님 같은 네. 심혈관 질환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이제 네. 중요합니다. 예. 호르몬은 이렇게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 두 개를 같이 써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자궁의 내막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프로제스테론이 이 임신했을 때 어떤 임신을 보호하는 역할가 주된 역할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꽤 많습니다. 유방의 그 아이 우유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유방의 밀도를 증가시켜서 유방이 아파지고요. 네. 좀 우울할 수도 있고요. 또 사실 이것 때문에 붓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문제라고 이 전문가들이 많이 인식해서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치밀 유방이라고 검진하면 우리 여성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직이 치밀하다 그때 그 치밀자를 쓰는 건데요. 보시는 대로 사진을 찍으면 하얀색이 많을수록 치밀 유방이거든요. 이렇게 조직이 치밀할수록 유방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아까 보신 그 프로제스테론이라는 그 여성 호르몬 물질이 이런 치밀 유방을 유발한다고 사실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생각을 해낸 것이 그 에스트로겐과 제가 프로제스테론을 같이 섞어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프로제스테론 자리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치밀 유방을 만들고 우울하게 하고 붓게 하는 프로제스테론을 빼버리고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뭐냐면 선택적으로 어떻게 선택하느냐 여기 보시면 유방과 질 여기가 노란색인데 원래 이제 프로제스테론을 썼던 자리 이걸 넣어서
에스트로겐 효과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라는 게 골다공증 원래 치료제로 쓰이고 네, 있거든요. 네, 쉽게 골다공증 약 중에 어떤 것과 에스트로겐을 붙여버린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갱년기에 땀이나 홍조에도 도움이 되지만 골다공증 예방이 되는 이제 그런 약제. 특히 유방암에 관한 조금 장점을 저희가 아까 얘기한 부종이나 유방암, 치밀 유방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한 약제가 요즘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약이죠. 그렇죠. 이게 근데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고. 네. 예. 근데 프로제스테론이 들어갈 자리를 쏙 빼고 약간 스위치해서 한 알에 이 두 가지 성분이 동시에 들어있는 한 알의 알약으로도 에스트로겐은 프로제스테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네, 그 자리에 네. 이렇게 스위치가 네, 되는 네. 약이라고. 예. 교수님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티볼론이라고도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은 저희 그 여성 호르몬계 이렇게 처방하는 의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이 이 티볼론입니다. 네. 1등을 하고 있고요. 네.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데 골밀도도 증가하고요. 이거 자체가. 네, 네. 그다음 사실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성 호르몬의 또 하나가 유방암이 위험하긴 한데 네, 네. 혈관을 떡져지게 만들거든요. 자체가. 네, 네. 근데 이 티볼론은 그런 영향이 없다는 게 굉장히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티볼론은 여성 호르몬이기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까 에스트로겐도 프로제스테론도 아닌 어떤 오묘한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그런 합성, 약간 안드로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것도 저희가 의사들이 많이 처방을 하죠. 자, 최근에 작년에 항상 과거에는 아주 대규모 연구 결과가 외국에서만 보고가 됐었는데 작년에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역학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샴푸, 린스도 이렇게 복합 제제가 있고 따로따로 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네. 나라를 이렇게 쭉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을 붙인 거. 그것만 오래 썼을 때 유방암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뭐 티볼론 같은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듀아비브 이런 이제 새로 개발된 약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거는 전혀 유방암 확률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네. 결론은 여성 호르몬이 무조건 다 유방암을 올리거나 무조건 올리는 이렇게 올 오한 원으로 흑백 논리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제재별로 굉장히 다양하다. 네, 그리고 이 우리나라 여성한테 연구했을 때는 또 굉장히 유방암 발생률이 생각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제 적극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작년에 대규모로 데이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권고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냥 결론을 딱 말씀드리면 괜찮다는 겁니다. 예. 네, 어떻게 괜찮은지 볼까요? 예. 실제로 저희 의사들조차도 약간 유방에 혹이 있거나 이런 경우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는 반면에 네. 전문가 단체에서는 전혀 상관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을 때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국내 학회라든지 저희 임상을 하는 의사들이 이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분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적극 처방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괜찮다고 네. 이렇게 동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16년은 굉장히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요 이후에 변화가 되지 않아서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5년까지는 괜찮고 5년 이상 쓰면 나쁘다는 그런 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2016년에 확 바뀌면서 60세를 기준으로 60세 이전에 시작하는 것 또는 네. 폐경 이후에 10년 이내에 쓰는 것은 괜찮다. 예를 들면 막 고민을 했어요. 폐경이 됐는데 너무 오래 고민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10년이 넘어서 50대 폐경이 됐는데 61세에 오시면 호르몬을 안 쓰는 것으로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 소위 호르몬도 한때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이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네. 저도 의사지만은 네. 폐경기에 호르몬을 쓰는 게 좋기는 한데 그렇죠. 여러 가지로 뭐 네. 스웨팅이나 네, 땀나거나 네, 뭐 좋죠. 팔피테이션이나 네. 여러 가지로 좋은데 유방암과 자궁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네. 심혈관 질환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네, 때문에 복잡해서. 걱정을 네, 네. 해서 네. 제가 듣기로도 그러면은 검진을 좀 자주 하면 되지 않느냐. 네. 유방암하고 자궁암 검진을 네, 자주 네. 해라. 그 말은 이제 유방암과 자궁암에 대한 걱정이 네.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실제로 서희선 네, 네. 교수님 말씀은 크게 걱정을 안 네. 해도 될 정도로 네. 발병 빈도가 낮다는 거네요. 약을 써도. 호르몬 그러니까 약을 이제 써도. 그게 이제 개인차가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잘 상담을 해서 이거를 썼을 때 이득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네. 좋은 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개인적으로 처방을 하는데 의외로
뭐 혹이 좀 있다고 해서 너무 거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너무 할 필요는 네,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왜 걱정하면 안 돼, 하실 필요가 없는지를 좀 잘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잘 아시는 소위 만병통치약에 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죠. 얼굴이 더운 거는 거의 99%가 다 반응을 합니다. 1%에서 민감하신 분들은 안 듣는 경우도 있지만 피부 노화, 뭐 비뇨생식기 너무나 좋은 효과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죠. 완전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포인트는 60세 이전일 때 효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서 자궁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피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제스테론을 매일 투여하는 그런 지속 호르몬 요법의 경우에 조금씩 피가 날 수 있는데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그 민감해서 어떤 여성들은 알람 시계를 추천을 드려요. 심지어는 10분 이상을 어저께는 저녁 8시인데 오늘은 뭐 아침 8시 이런 식으로 아주 갭이 크면 거의 뭐 출혈이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주로 이 호르몬은 밤에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전이나 저녁 시간에 일정한 시간을 맞춰놓고 타이머를 맞춰서 드시는 것이 복용을. 이런 부정 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살쪄요. 아까 얘기했던 프로제스테론이 붙는 효과가 가장 크고요. 실제로 모든 욕구가 증가해요. 욕구가 증가하는 건 좋은 거죠. 예, 밥맛도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요. 그죠? 하지만 이게 이제 식욕이 땡기기 때문에 빵떡면, 살찌는 걸 먹으면 살이 찌는 건 맞는데요. 그렇지만 에스트로겐 자체는 이 복부 비만을 예방해주는 그런 그 자체의 효과가 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식욕이 증가가 돼서 땡기는 게 너무 많아서 막 먹으면 찌는 건 맞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정말 난 어떻게 해도 자꾸 뱃살이 나온다. 이럴 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내장지방, 복부 비만을 해결하는 데 오히려 좋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이 찔 때 또 쓸 수 있는 저희가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우리 주치랑 상의하시면 또 부종도 없게 하는 약도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유방에 이제 이런 세포들이 반응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유방통이 있다고 유방암이 더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상의하면 또 요거를 낮춰주는 종류로 약을 이렇게 스위치하거나 뭐 다른 또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유방통이 너무 아플 때 그냥 끊어버리거나 하지 마시고 주치랑 상의하시면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죠. 결론은 아까 강조했던 혈관에 이 피떡을 떡져지게 만드는 경향이 사실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 사실 교수님한테 다니시는 분은 저희 쪽에 이제 오실 일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어요. 협심증이 이미 있는 사람은 저희가 권장하지 않고요. 그다음 제일 포인트는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을 제가 같이 쓴다고 했는데 자궁을 절제한 여성들이 있잖아요. 자궁이 없으면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쓰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초기 폐경 여성한테는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궁이 없기 때문에 유방암 발병률도 높이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이 자궁을 뭐 본의 아니게 수술한 여성의 경우에 더욱더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은 좀 더 안전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또 거꾸로 역으로 해볼 수 있고요. 심장 질환은 안 되지만 프로제스테론 안 쓰는 경우는 또 좀 생각해 볼 만하다. 아까 강조했던 피떡이 2배나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에 가족력이 있다, 집안에 뭐 뇌졸중이 있거나 그럴 때는 먹는 게 아니라 비경구. 아까 제가 질정 얘기했지만 요즘엔 또 이 바르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젤을 또 추천을 드리고 역시 다시 강조하지만 이 단독요법, 프로제스테론이 아닌 단독은 좀 덜하다. 이런 피떡 생기는 경향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런 경우는 하지정맥류가 있거나 또 중요하죠. 폐 색전증 히스토리가 있는 병력이 있는 사람은 사실 뭐 먹는 거는 조금 저희가 안 쓰고 위험하겠네요. 너무너무 갱년기 증상이 심하면 이제 바르는 거 걸로. 위주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도 사실은 아까 피떡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뇌졸중 환자도 역시 저희가 별로 추천하지 않아서 그러면 저런 경우에 아스피린을 사용을 하면서 항혈전제 에스트로겐을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나 심한 갱년기 증상으로 정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써볼 수는 있지만 이제 학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에서는 뇌졸중이 이미 최근에 있었고 항혈전제를 쓸 정도면 거기다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갖다 붙이는 거는 이제 뇌졸중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없으면 이 몸으로 버틴다고 합성 여성 호르몬이 아닌 뭐 천연 여성 호르몬이나 아니면 비여성 호르몬으로 또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2차 약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더 추천을 드리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담낭으로 이 에스트로겐이 담낭의 담즙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응집하게 하는 또 그런 네, 성향이 있기 네. 때문에 역시 담낭 질환이 있을 때도 별로 좋지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바르는 거. 그래서 저희가 계속 뒤에 나오지만 바르는 게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해보면 훨씬 좋다는 것을 계속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담낭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바르는 게 좋다라는 거죠. 하여튼 피도 좀 뭉치게 뭉치게 하고 하고 또 약간 담낭도 조금 뭉치게 하고 찡득찡득하게 하는 예, 경향은 예, 있는데 예, 경향이 다시 하지만 이제 암 환자가 아니고 할 때는 아까 이제 그 제재별로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먹지 않는 거 그렇죠. 그런 거 네. 얼마든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제형은 바꾸면 된다. 네. 이게 포인트라서 하여튼 전문가하고 상의를 그렇죠. 하셔야 결론은 됩니다. 이게 이제 결론은. 어렵습니다만은 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형을 저희가 네. 충분히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지가 많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궁금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예, 유명하잖아요. 그럴 것 근데 이것도 같아요. 제가 오늘의 포인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제재별로 다 다르다는 거 다시 네.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10년 이상 아주 오래 쓰면 유방암 발병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는 건 사실은 불편한 진실은 맞습니다만 네. 아까도 강조했지만 자궁을 드러낸 여성이면 그조차도 그렇게 오래 써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강조했지만 증상이 심할 때는 단기간 써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드릴까요? 네. 보시면 여기에 가까운 친척 2병이 유방암일 때는 위험도가 3배 이상이에요. 맨 밑에 보시면 엄청난데 뭐 5년 이내에 중단하거나 심지어는 여기서의 포인트는 되게 뚱뚱한 비만 있잖아요. 비만에 의한 유방암 발생 위험보다 오히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좀 예. 외람되지만 호르몬 때문에 유방암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살을 먼저 빼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그러네요. 네,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의외로 대장암 예방 확률 그런 빈도가 아주 높아서 30%나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대장에 용종이 많고 내시경 해봤는데 너무 막 용종 많아서 호르몬을 대장암 예방 때문에 쓸래 그거는 아니라고 아까 네. 또 얘기한 여러 가지 이유 혈전이 떡질 수 있고 뭐 심혈관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너무 갱년 증상이 심한데 마침 용종이 내가 너무 많다 이러면 좀 더 호르몬을 쓸 수 있는 그런 선택지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요거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네. 싶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수님도 그냥 일반적으로 뭐 자궁암, 대충 유방암만 알고 계시잖아요. 네, 좀 네.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방암은 본인이 유방암이 일대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조금 중요한 게 뇌에 있는 뇌암이죠. 뇌종양. 뇌종양 환자들도 사실 드시면 안 돼요. 뇌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뇌에도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위나 방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위암 방광암 환자도 호르몬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뭉뚱으로 해서 자궁암이 나쁘다고 사실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의외로 자궁 경부암은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성 호르몬을 쓰기 전에 사전 검사할 때 저희가 자궁 경부암 검사 아예 하지도 않아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궁 경부 선암은 오히려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쓰는 건 아니지만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대장암은 오히려 좋다고 했죠. 간암이라든지 일부 혈액암, 특히 경부암은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군요. 네, 또 저도- 하나 관계 저도 없는 처음 암, 알았습니다. 또 중요한 암인데요. 요즘 갑상선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여자들한테 갑상선암 특히.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못 쓴다? 그것도 X입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전혀 없네요. 건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췌장암, 알겠습니다. 신장암, 그런 뭐 자궁 경부암, 이런 건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이 뇌종양과 뇌종양과 유방인데 그 외 위암, 방광암 이런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암도 조금 별로다. 그 외 상대적 금기도 다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암이 유방암 말고도 꽤 오히려 자궁 경부암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놀라우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울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은 게 더 많은가 이거 써서 나쁜 게 많은가 이렇게 항상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주치의랑 아주 깊이 상담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한 정보를 주셔서 개별화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는 아까도 강조했던 이제 콜레스테롤, LDL이 폐경이 되면 갑자기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방은 치밀 유방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초음파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골밀도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사전 검사로 중요하고
갑상선, 이건 조금 저희 기능의학, 저희 가정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기능의학적으로 부신 호르몬이라는 게 여성 호르몬 4천 정도 되는데 이런 호르몬이 부족해도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아까 말씀하신 조금 암이나 부담스러우신 경우는 부신 호르몬이 저하돼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 저희가 그것도 또 관리를 하고 있죠. 그 외에 심전도까지도 찍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는 의미의 슬라이드인데요. 자, 이득은 대체로 증상 완화에 정말 좋고요. 뼈 건강에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은 다시 강조하지만 자궁이 없는 에스트로겐 단독 제제는 오히려 이득이 있었고요. 손해를 보는 게 합성 제제, 아까 그 복합 제제라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 담석 치매 혈전증 이런 게 있는 경우는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했다 두 번 생각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모든 여성들한테 딱 한마디로 절대 얘기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증상 관리에는 지금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어서 만성 질환, 특히 심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하려고 쓰는 건 절대 아니긴 하고요. 또 사실은 모든 연령대에서 피떡 찌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게 올렸기 때문에 제가 가장 적합한 후보를 딱 세 줄로 요약해 놨거든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르몬을 쓰기에 가장 베스트 적합한 여성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전혀 없고요. 아주 건강하면서 그런데 증상은 되게 심해서 잠도 못 자고 너무 더워요. 그리고 마침 자궁까지 없어요. 그런 여성은 너무너무 거의 걱정하실 게 없고 오히려 40대가 안 된 여성은 반드시 이거는 뭐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고 아까 호르몬 한때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강조하지만 제제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르는 게 훨씬 몸에 어떤 나쁜 부작용을 덜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바르는 호르몬이랑 그다음에 제가 골다공증 약으로 썼던 프로제스테론 아닌 그런 썸이라는 제제를 붙여서 처방을 저희가 하면 이론적으로는 가장 안전합니다만 호르몬이 약하면 부작용도 약한데요. 강도가 세면 부작용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바르는 걸 써보면 그렇게 강력하진 않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 이게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치의랑 잘 상의해가지고 내가 이걸 썼을 때 도움이 될 것인지 좀 부작용이 염려가 될 것인지 봐서 개별화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는 대안이 있습니다. 천연 계통이 있는데 유일하게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 의약품의 형태로 천연 호르몬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오징어 먹물도 들어있고요. 무슨 승마, 사실은 승마는 FDA 공인이 된 천연 호르몬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승마가 공인이 돼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승마가 간 독성을 보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같은 데서 왜 승마로 돼 있는 걸 그냥 사시면 아주 드물게는 간 독성, 간 수치가 치솟는 분이 가끔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그 승마를 키우는 분들이 저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정도 관리가 되고 컨트롤이 된 승마가 이렇게 제약사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그렇게 이렇게 사제로 먹는 승마는 간 독성 보고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 의약품을 꼭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방암 환자한테서도 유일하게 데이터가 소규모 임상 연구이긴 하지만 아주 갱년기 증상이 유방암을 겪으신 분들은 당연히 많이 생기죠. 에스트로겐을 억제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는데 단기간이지만 이 천연 호르몬제 전문 의약품의 형태로 드셨을 때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재발을 뭐 이렇게 유발하지 않았다는 소규모 좀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웬만하면 이제 다른 제제로 갈아타셔야 되겠지만은 막 너무 더울 때는 천연 호르몬제를 단기간 몇 개월 정도 주치의랑 상의하고 써보실 수도 있겠다 싶고요. 요 밑에 제가 회색으로 표시한 건 리비알, 그러니까 티볼론인데 티볼론이 처방 의사들이 1위로 처방하지만 이것조차도 유방암 환자에서 쓰면 안 되거든요. 티볼론도 천연 호르몬입니까? 아니요, 이건 합성인데 호르몬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은 쓰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약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처방하는 호르몬 중에 약한 거긴 한데 이 리비알도 유방암 환자한테 못 쓴다는 거고 천연 호르몬이 그나마 좀 써볼 수 있지만 이것도 저희 학계에서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콩이잖아요. 이소플라본. 결론은 이 이소플라본, 천연 에스트로겐이죠. 이 천연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 농도에 따라서 우리 몸에 농도가 높으면 낮춰주고 낮으면 올려줘요. 그러니까
갱년기, 여성 호르몬 낮을 때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 주는 거고요. 네. 오히려 평소에 여성 호르몬 높으신 분들 유방암 때 억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다만 갑자기 콩을 내가 안 좋아하다가요. 유방감이 좋대. 그래가지고 막 뒤늦게 막 드시잖아요. 그땐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또 있고 오히려 이미 유방암이 있는 환자에서는 오히려 에스트로겐으로 역할을 해서 나쁘다는 연구도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유방암을 진단 받으신 경우는 과다하게 이렇게 콩을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제 슬라이드인데요. 네. 우리가 재단사가 저렇게 옷을 요즘 뭐 흔하진 않지만 네. 기성복이 안 맞는 체형이 많잖아요. 네,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요. 기성복이 안 맞을 때 재단에 입듯이 그 호르몬이 너무 종류가 다양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 몸에 맞게 꼭 그 전문가랑 상담하시고 맞춤 처방 받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드셔야지 정답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서희선 교수님 네. 강의 정말 아주 시원시원하게 적절한 용어와 아주 네. 비유를 써가면서 잘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게 라이브 방송이었으면은 네, 네. 시청자들의 질문이 쇄도할 것 아, 같은데 네. 이게 다음에 녹화 한번, 방송이어서 네, 기회가 되면 죄송합니다. 저희도 라이브로. 그러면은 이제 네,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네. 저도 이제 이 전립선이 안 좋아서 네네네네네네. 소변이 좀 못 참고 자주 나오고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도 없는데 왜 네. 이렇게 하나 했더니 호르몬하고 깊은 네, 관계가 중요한 또 말씀이십니다. 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70세 이상에서 갱년기 증후군이 좀 있다고 해서 호르몬을 써보겠다. 뭐 새로 이런 거는 조금 권하지 않습니다. 않는 그렇죠. 것이죠. 70세가 넘으셔서 네. 사실 갱년기 증상이 다 잦아들었다가 네. 스트레스 받으면 또 훅 올라오셔서 더워서 네. 오시는 분들은 그렇죠. 2차 약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뇌에 그런 어떤 그런 감정에 영향을 주는 약제를 처방하면 더운 게 듣거나 하는 분도 있고요. 또 네. 가끔 아까 보여드린 천연 여성 그 건강 보조식품을 나오기도 하는 그런 천연 여성 호르몬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길병원 TV를 통해서 여러분 건강 100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갱년기 클리닉 대가이신 서희선 교수님을 모시고 귀한 강의를 듣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